지난 20년간 EPL 우승팀은 2015-2016 레스터시티를 제외하곤 5팀밖에 없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7회 우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5번, 첼시가 5번, 리버풀, 아스날이 각각 1번 우승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는 20개의 팀이 있는데 매 시즌 우승은 위의 탑5 팀 중 한 팀이 차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맨시티, 아스날, 토트넘, 리버풀이 현재 탑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10년간 NBA에서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덴버 너게츠, 밀워키 벅스 등 7개의 다른 팀이 우승을 차지했고, MLB에서는 지난 10년간 텍사스 레인저스, 휴스턴 애스트로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등 9개의 다른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MLB는 거의 매년 우승팀이 바뀐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EPL에서는 왜 우승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다른 리그들에서는 왜 다양한 팀들이 우승을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연봉 제도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PL의 연봉 제도를 좀 알아보고 EPL이 셀러리 캡, 사치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EPL에는 사우디머니의 급격한 유입으로 선수들의 연봉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카림 벤제마, 네이마르 등 탑 선수들이 사우디로부터 연봉 1, 2천억은 우습게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연봉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EPL 내의 다른 선수들의 연봉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EPL 내에서는 셀러리 캡 제도가 없는데 맨시티, 뉴캐슬은 중동 산유국들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어서 엄청난 돈을 맘대로 쓰고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맨시티는 2008년부터 일찌감치 중동 머니를 바탕으로 팀 재건에 들어갔고 최근 10년 동안 5번이나 EPL 우승을 하면서 아주 성공적인 시너지, 투자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PL 팀들이 선수들 연봉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냐면 현재 평균적으로 구단 전체 수입의 70%나 선수들 연봉으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구단이 한 해에 1000억을 벌었으면 700억을 선수들 연봉으로만 지출한다고 하니 흑자 경영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심지어 구단 수입의 85%, 90%를 선수들 연봉에 지출하는 구단들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 NBA, MLB에서는 평균적으로 구단 수입의 50%를 선수들 연봉에 지출한다고 하니 EPL 구단들이 운영하면서 선수들 연봉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유럽 축구 리그에는 UEFA가 정한 룰이 있어서 올해는 구단 매출의 90%까지만 선수들 연봉에 지출할 수 있고 내년에는 구단 매출의 80%까지만 선수들 연봉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EPL 각 구단별로 수입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루튼타운이나 셰필드 유나이티드 같이 구단 수입이 작고 자금도 적은 구단들은 선수들 연봉에 지출할 수 있는 돈이 맨시티, 맨유보다 훨씬 적습니다. 실제로 각 구단별로 선수들 연봉에 지출하는 비용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선수들 연봉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구단은 맨유고 3천억 정도 썼습니다. 2등은 2,900억을 지출한 맨시티, 3등은 2,600억을 지출한 아스날, 4등은 2,300억을 지출한 첼시, 5등은 2,100억을 지출한 리버풀, 6등은 1,800억을 지출한 토트넘입니다. 반면 번리는 올해 단돈 520억,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400억, 루튼타운은 350억밖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루튼타운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 같은 분들 2-3명 데려오면 거의 한 해 예산을 다 쓰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은 당연히 탑 클래스 선수들을 외부로부터 영입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게 바로 EPL에서는 돈 많은 구단들이 우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유이고 2015-2016년 레스터시티가 리그 우승을 한 게 기적인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EPL에서는 선수들 연봉에 가장 많은 돈을 쓴 구단들 탑5 중에서 거의 우승팀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MLS, NFL, NHL 리그에서는 1년에 선수들 연봉에 쓸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NBA도 역시 종류는 조금 다르지만 선수들 연봉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셀러리 캡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치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 선수들 연봉에 지출하게 되면 리그에게 벌금같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NBA를 예를 들면 리그에서 정해놓은 금액보다 200억을 더 선수들 연봉에 지출하게 되면 3.5 곱하기 200억, 700억을 사치세로 내야 합니다. 이 700억은 일정 부분 다른 팀들에게 골고루 분배돼서 그들의 구단 운영에 쓰이고 리그가 어느 한 팀의 독점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균형을 잡아주는 데에 사용됩니다. MLB는 셀러리 캡 제도는 없지만 엄격하고 엄청난 규모의 사치세 제도가 있습니다. 2022년 MLB는 사치세만으로 6.5조 이상을 걷어서 다른 팀들에게 골고루 나눠줬다고 합니다. 특히 뉴욕 매츠는 최근 스티브 코헨이라는 억만장자가 인수했는데
올해 선수들 연봉에 6,500억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사치세를 1,400억이나 내야 했고 사치세 중 50%가 다른 팀들에게 나눠졌다고 합니다. 뉴욕 매츠는 선수들 연봉을 내면서 경쟁 팀들에게 700억이나 뿌린 셈입니다. 미국의 이런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EPL 내에선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 팀의 의장 스티브 패리시가 EPL 역시 꽤나 엄격한 셀러리 캡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리그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요. 하지만 EPL에서는 이미 팀별로 지출 격차가 너무 심해 하드 셀러리 캡 제도 도입은 힘들 것 같습니다. 셀러리 캡을 예를 들어 연간 1,000억으로 정해놓으면 맨유 같은 경우 연간 3,000억을 쓰다가 갑자기 1,000억을 쓰게 되면 스쿼드 유지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챔스에서 다른 리그, 다른 팀들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BA, MLB처럼 사치세를 도입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돈 많은 팀들은 시원하게 돈을 써서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사치세를 내면서 루튼타운 같은 팀들이 자금 지원을 받고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면 리그 전체 수준이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물론 NBA, MLB에서도 EPL처럼 자금을 많이 써서 슈퍼팀을 만들고 우승을 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2013년 르브론의 마이애미 히트, 2017, 2018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그런 케이스였고 MLB에선 2020년 LA 다저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BA, MLB의 현 제도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셀러리 캡, 사치세 덕분에 자금이 적은 팀들도 비교적 잘 성장하고 있고 리그 전체의 수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